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답답하거나 심하면 기침이 나기도 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통 처음에는 목감기 등에 걸려서 시작이 되시거나 아니면 목에 단순한 불편감에서 시작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나도 잘 낫지를 않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져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이상하다 싶어서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에 가보시게 되는데, 대부분 단순하게 인후부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서 주로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게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하시고서 나아진다면 다행인데, 한 달이나 두세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가지고 약을 바꿔보거나 다른 병원을 가보셔도 비슷한 상태로 지속되시다가 나중에는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적인 마른 가래나 잔기침 증상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진찰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증상이 시작되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환자분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에 가래가 낀 느낌, 그리고 잔기침과 마른 가래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한의원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원인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은, 처음에 혹시 심한 목감기를 앓은 뒤에 이런 증상이 시작되시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심한 목감기를 앓고 나서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신다면 일종의 감기 후유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기라는 질환은 처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추위나 피로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단 감기가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의 증상, 전신적인 오한, 발열이나 콧물, 재채기,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증이 주로 코와 비강 쪽에서 나타나게 되면 콧물, 재채기 등의 코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염증이 주로 목이나 인후부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면 가래나 기침 등의 목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심한 목감기를 앓고 나시면 인후부 주변의 점막이 한바탕 붓고 빨개지고 하는 난리통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기가 싹 낫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처럼 심한 감기가 지나가고 나면 점막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막에는 점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가래가 말라붙어서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불편한 느낌이 지속될 수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간혹 점막을 자극하면서 장기침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건조한 환경이나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야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회복 능력이 유지가 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막은 다시 회복되고 가래와 기침도 스스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최소 한 달 이상, 심하게는 3에서 6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낫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항생제나 소염제, 진해거담제 등의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점막의 정상적인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계속 염증을 더 시켜주고 아니면 세균을 더 죽여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에 신경을 써주면서 목에 자극이 되는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이나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점막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호흡기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한약 처방을 통해서 증상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증상들도 의외로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약은 단일 화학 물질이 아니라 보통 10가지 이상의 약재를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가래나 기침이라는 증상만을 바라보고 처방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소화 상태, 대소변 상태 등등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그리고 진맥 결과를 통해서 전신적인 체질을 고려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되는 만성적인 케이스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목에 가래가 낀 듯한 불편감으로 자주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내시는데 이유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 목이 자주 쉰다든가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소화기 증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2차적인 역류성 후두염 증상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해서 넘치게 되면서 식도 입구 주변에 있는 후두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목구멍에 가래 낀 듯한 불편감이 있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리고 성대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목이 자주 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을 의심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산 역류로 인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트름이 자주 나고 간혹 신물이 올라올 때가 있는지,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시면서 구토를 자주 하거나 음주가 아니더라도 구역감이나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시는지, 그리고 신 것과 매운 것 등을 먹었을 때 가슴과 목을 따라서 올라오는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지, 이러한 증상이 밤에 누우면 혹시 더 심해지는지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습관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식이나 음주를 자주 하거나 낮과 밤이 바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반해서 가슴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고 심하면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든 느낌이라든가 평소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 불면증이나 혹은 수면이 많이 예민하고 이렇게 예민하신 증상이 동반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위장 하나만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전체적인 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과 등에서 보통 처방드리는 약이 위산 차단제 등을 복용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약을 끊으면 바로 증상이 다시 올라오거나 혹은 아니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가 않고 속쓰림이나 통증이 지속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당연히 식도에서부터 위장, 소장, 대장 등으로 정상적인 아랫방향으로 소화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마치 일방통행 도로와도 같은 것인데 여기서 만약 역류가 발생한다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위산의 과다만으로 원인을 보기에는 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산 자체를 차단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장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진맥을 해봤을 때 뭔가 도로가 꽉 막힌 교통정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부터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약이나 몸에 좋은 음식들을 드셔도 어차피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보고 계속 만성피로에 시달리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화가 막힌 것들을 뚫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속이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몸도 많이 편해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적으로 목에 가래가 낀 듯한 느낌과 불편감, 그리고 잔기침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위해서는 꼭 내원하셔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